그 꿈을 꾸기 전날 아침 난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지. 당신이 화를 내며 재촉했어. 제기랄, 그렇게 꿈을 대고 있을 거야? 알지. 당신이 서두를 때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 빨리, 더 빨리. 칼을 쥔 손이 바빠서 목덜미가 뜨거워졌어. 갑자기 도마가 앞으로 밀렸어. 손가락을 벤 것, 식칼에 이가 나간 건 그 찰나야.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리자 붉은 핏방울 하나가 빠르게 피어나고 있었어. 둥글게, 더 둥글게. 손가락을 입속에 넣자 마음이 편안해졌어. 소농빛의 색깔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들큼한 맛이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 두 번째로 집은 불고기를 우물거리다가 당신은 입에 든 걸 뱉어냈지. 반짝이는 걸 골라 들고 고함을 질렀지. 뭐야 이건? 칼조각 아냐? 일그러진 얼굴로 날뛰는 당신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죽을 뻔했잖아. 왜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준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 다음 날 새벽이었어. 헛간 속에 피 웅덩이. 거기 비친 얼굴을 처음 본 건. 입술이 그게 뭐야? 화장을 안 한 거야? 나는 구두를 벗었다. 검은 트렌치 코트 차림으로 우두망찰 서 있는 아내의 팔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설 참이야? 지금? 나와 아내의 모습이 화장대 거울 속에 비쳤다. 다시 해, 화장.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뿌리쳤다. 콤팩트를 열고 퍼프를 얼굴에 두드렸다. 뿌옇게 분이 떠 그녀의 얼굴은 먼지를 뒤집어 쓴 헝겊 인형 같아졌다. 늘 바르던 짙은 산호색 루즈를 잿빛 입술에 바르자 아쉬운 대로 아내의 얼굴은 환자 같은 창백함을 벗었다. 나는 안도했다. 늦었어. 서둘러. 나는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었다. 한 손으로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채 아내가 뭉그적 남색 운동화에 발을 끼우는 모습을 초조히 지켜보았다. 트렌치 코트에 운동화라니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구두가 없었다. 모든 종류의 가죽 제품을 버렸기 때문이다. 시동을 걸어놓은 차에 먼저 올라타자마자 교통방송을 틀었다. 사장이 예약해 놓은 시내 한정식 집 주변의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렸다. 아내는 잠깐 사이 코트에 묻혀온 찬 기운을 펄럭이며 옆자리에 앉고는 부스럭부스럭 안전벨트를 맸다. 오늘 잘해야 돼. 사장이 부부 동반 모임에 과장급을 부른 건 내가 처음이야. 그만큼
날 잘 보고 있다는 거야. 새끼를 이용해 최대한 서두른 덕분에 빠듯하게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널따란 주차장이 딸린 2층 집이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얇은 봄 코트 차림으로 주차장 한켠에 서서 저녁 바람을 맞고 있는 아내는 추워 보였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줄곧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워낙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개의하지 않았다. 말이 없으면 좋다. 어른들은 원래 저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나는 조금 불편했던 마음을 손쉽게 떨쳐버렸다. 사장 내외와 상무, 전무 내외가 미리 와 있었다. 부장 내외는 바로 우리를 뒤따라 들어왔다. 묵내와 웃음으로 인사를 나눈 뒤 아내와 나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눈썹을 가늘게 뽑고 커다란 비치 목걸이를 한 사장 부인이 안내하는 대로 아내와 나는 만찬용 긴 식탁 앞에 섰다. 모두 자주 와본 장소인 듯 편안해 보였다. 용마루처럼 장식한 천장을 눈여겨보며 돌로 만든 어항에 떠다니는 금붕어들을 곁눈질하며 나는 자리에 앉았다. 뜻없이 아내를 돌아본 순간 그녀의 가슴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약간 달라붙는 검은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두 개의 젖꼭지가 분명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살피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전무 부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태연을 가장한 그녀의 눈이 호기심과 아연함, 약간의 주저가 어린 경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나는 뺨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여자들끼리의 사교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를, 그녀를 힐끔거리는 시선들을 의식하며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만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았다. 찾아오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장 부인이 나에게 물었다. 예전에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앞마당이 좋아서 한번 들어와 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원이 참 잘 돼 있죠? 낮에 오면 더 좋아요. 저 창문으로 화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소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자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덜어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9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50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젖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다. 꿈을 꿨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새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음식은 깐풍기였고 그 다음 음식은 참치회였다. 모두가 먹는 동안 아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작은 도토리알 같은 유두를 블라우스 속에서 뚜렷이 내민 채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입술과 그 움직임을 샅샅이 빨아들이듯 지켜보았다. 10여 가지의 화려한 코스가 끝날 때까지 아내가 먹은 것은 샐러드와 김치, 호박죽 뿐이었다. 독특한 맛에 작은 찹쌀 새알죽도 육수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점점 사람들은 아내가 그 모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나갔다. 나만은 가엾게 여긴 듯 가끔 무엇인가를 물어오는 이들이 있었으나 내심 나조차 한 묶음으로 경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후식으로 과일이 나왔을 때 아내는 사과와 오렌지를 한 조각씩 먹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거의 드시지 않았잖아요. 사장 부인이 화려한 사교적 톤으로 아내를 염려했다. 아내는 웃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은 채 대답 없이 그 여자의 우아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응시가 좌중의 기분을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을까? 저 중년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걸까? 순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머릿속이 그 내부가 까마득히 깊은 함정처럼 느껴졌다.